안녕. 여러분의 동공부 친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댓글에 그 자산 배분 얘기를 좀 함께 해봤으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자산 배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왔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와, 진짜 장도 내려가는데 지금 또 종목이나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고. 근데 왜 이런 걸 또 얘기 오늘 하는 얘기는 어 뭐 항상 제가 중요한 얘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늘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해왔었죠. 저의 가치관이기도 하고 재산은 자산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늘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지키고 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자산 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저보다 훨씬 똑똑한 그런 많은 분들이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왔고 여러분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자산 중에 뭐 20%는 뭐 어떻게 하고 뭐 30%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몇 프로만 가지고 뭐 투자하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셨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참 똑똑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를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았던 그 처음 옛날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적용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나 하는 얘기를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뭐 안전자산이고 위험자산이고 그런 얘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오늘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보다 먼저 그 투자를 하고 있고 나보다 많은 분들, 많은 것들을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건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을 멘토로 모시고 있답니다. 뭐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겠지만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윤발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 닮고 싶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한테는 정말 가까워지고 싶은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별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특히나 이런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저도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듣는데 그걸 저의 자산의 어떤 배분에 적용시키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모든 거의 기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해지려면 규칙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데 규칙적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대부분 똑같은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적당한 자기한테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한다면 아주 나이가 들어서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죠. 그런 기본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그냥 자기의 그런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전한 자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위험 자산을 굴려가면서 매일매일의 그런 경험과 배움을 가져간다면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나은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한테든지 뭐 20%, 30%뭐 그런 거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기본이고, 그런 거는 아주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방향이랄까? 동서남북. 만약에 우리가 사막을 걷고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등대라고나 할까요? 그런 등대를 보면서 거기에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스스로가 자신에 맞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그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에 맞게 그렇게 계속 개발해 나가고 알아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최고의 접점을 찾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한테는 안전한 자산이 있고 위험한 자산이 있잖아요. 뭐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자산 배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그러니까 먼저 안전 자산, 위험 자산이 있다면 먼저 안전한 자산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전한 자산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놔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뭐 너한테는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나 최소한의 내가 꼭 해야 될 그런 생활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야 되죠. 그게 제일 1번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그냥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냥 금방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에 한 6개월치 정도의 생활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 그 정도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조금의 그런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적금이나 이런 걸로 처음에 모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적금이나 이런 걸 모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투자의 기술인 절약이라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모아가고, 그리고 요새는 금덩어리를 사지 않는다고 해도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뭐 금강회사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금강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금이 요새는 조금 또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그때 이렇게 조금씩 사 모으면서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어떤 위험한 그런 시기에 왔을 때 걔가 만약에 오르거나 이랬을 때 그랬을 때는 오르거나 그랬을 때는 뭐 그런 차액, 주식의 그런 차액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금에만, 국제 금 시세에 맞춰서 금에만 조금씩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무조건 좀 금이 조금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조금 싸다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어느 순간 농사 짓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좀 제법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자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적금이나 이런 걸로 돈을 먼저 좀 모았다면 그걸로 뭐 부동산을 뭐 집을 일단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집이 있어야 되겠죠. 뭐 어떤 분들은 집 사지 말고 그냥 전세 살고 그 돈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래도 편안하게 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집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뭐 월세가 좀 나오는 그런 집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뭐 우리 집이 만약에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목돈을 모았고 그리고 내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내가 어떤 순간에 지킬 수 있는 그런 현금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금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음, 그 현금을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이 현금을 약간 한 7대 3 정도로 달러로 조금 갖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달러가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 바꿔서 어느 정도 바꿔서 뭐 6대 4라든가 7대 3 정도로 달러 통장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넣어놓고 왜냐하면 어떤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원화의 그런 그 원화는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어떤 해지랄까?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나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의 안전 지역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거죠. 그런 다음에 조금의 이렇게 모아진 돈이 있다면 그걸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현금은 쓰레기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대출 받아서 투자를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현금은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위험 자산에 다 투자해서 그걸 다 잃는다면 그러면 뭐 내가 지금 뭔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조차도 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늘 이렇게 안전지대는 준비해 놔야 되는 게 자산 배분에서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그냥 내가 씨앗을 뿌리듯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는 잘 못 지을 때는 막 병충해로 죽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했는데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시들시들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돈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막 하루하루 힘든 그런 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씩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얘는 한번 장기적으로 내가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거의 안전자산에 가까운 그 배당주 투자를 저는 참 좋아하고 있어요. 최근에 엑슨모빌이 진짜 자주 나오죠. 엑슨모빌이 많이 올랐다고 쉐브론이랑. 그래서 저는 뭐 안전자산 금이건 뭐 이렇게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무조건 쌀 때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싼지 비싼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대충 돌아가는 거 보면 요새 계속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자산 가격이 비싸다. 뭐 너무 올랐다. 그럴 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남의 말만 듣고 들어갔을 때는 그게 싼지 비싼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서 들어보면서 지금 조금 비싸구나. 지금 이거 많이 싼 거구나. 지금은 어떤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지금은 어떤 쪽이 많이 내려가고 있구나. 그 정도는 파악할 정도가 됐을 때, 그랬을 때, 그 어느 정도의 그런 자산을 그쪽에다가 확신을 갖고 넣을 수 있고, 확신을 갖고 넣으면서 이걸 내가 단기적으로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얘를 정리할 것인가, 얘를 길게 갖고 갈 것인가, 그런 거를 결정할 수 있고, 또 내가 안전한 지역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투자할 때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약간은 객관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악재가 있어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괜찮아. 좀 더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위험자산 투자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요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자산이라는 거는 실체가 있는 자산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할 수 있는 자산.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만약에 뭐 정부의 디지털 화폐다. 그러면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앞으로 정말 10만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누군가 어떤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지금은 사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위험 자산도 안전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내 돈을 적금처럼 모으는데 지금 너무 금리가 낮아서 내가 돈을 이렇게 모아도 나한테 이렇게 이자로 주는 게 너무 적으니까 한 10%나 20% 정도? 그런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 이자를 받는 적금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배당이 나온다면 뭐 금상첨화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엑스모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어, 저는 엑슨모빌이 좀 이렇게 쌀 때마다 좀 이렇게 사서 좀 모아놨었거든요. 쉐보론도 그렇고.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이 좀 사뒀고, 그리고 코로나 지나고 난 뒤에 유가가 이제 상승할 거라는 그런 조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계속 이렇게 사 모았는데 그때는 가격이 되게 낮았어도 엑스모빌이 진짜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받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당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또 사면서 소식을 이제 계속 들어보는 거죠. 최근에 엑슨모빌이랑 쉐보론이 합병했고 또 엑슨모빌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앞으로 투자를 할 거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유가가 많이 오르면 이건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제가 뭐 진짜 뭐 경제학자나 그런 전문적인 애널리스트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쩌면 위험자산에 투자하면서도 매일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기본과 저 자신의 투자와의 그런 접점, 그리고 무조건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붙잡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뭐 내려가나 올라가나
항상 행복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자신의 안전지대를 놓치면 안 돼요. 안전지대를 꼭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제 생각이고요.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말 아시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 아시죠? 왜 하늘은 그냥 돕는다고 안 하고 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응? 성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늘하고 맞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내 부족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그런 역량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 방향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순간 하늘하고의 그런 접점이 딱 닿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내가 투자를 하고 있건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건 뭐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나한테 엄청나게 뭐 큰 뭐 복권이 당첨됐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매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투자도 더 매일매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또 잘못하면서 실패하면서 실수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그런 재정 상태나 자신의 성격 그런 것들에 맞춰서 자기의 그런 그 자산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의 자산 배분을 해나갈 것인가 라는 거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읽어 드릴게요. 이역빛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고이케 히로시의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주에 기한을 정한 주문을 하고 나서 우주가 보내준 힌트를 실천했는데 원하는 날까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커다란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 즉,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한 안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냈는데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우주가 보다 드라마틱한 연출을 생각하고 있는 증거래요. 그래서 우주도 내가 보낸 그 주문을 마음껏 즐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럴 때는 실망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이자가 붙었어.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얻게 됐어. 오, 우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오후 좀 흐려요, 여기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가요? 날씨가 어떻든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그 모든 거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레이스와 함께 이렇게 이상한
투자의 세계로 쭉 여행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행복하고 오늘도 멋진 날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